자, 교재는 76페이지 문제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기억번을 보면 자, 무상유출입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죠. 안 된다 X. 자, 2번 야간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 그랬어요. 이 야간 주거침입죄 절도죄는 착수 시기가 주거침입시가 됩니다. 그럼 주거침입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는 말은 유리창문을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접 행위설에 따랐을 때는 이것도 착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죠. X. 퇴거불응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냐 쟁의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피해자 소유의 건물 등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 그랬어요. 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 축사 건물하고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요 매수자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소독시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집 바깥에 설치됐다는 말은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죠.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간 것은 요 축사 건물 및 부지만 경매로 넘어간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누구 거가 됩니까? 이것은 여전히 피해자 소유가 된 거예요. 여전히 피해자 소유이다. 자, 근데 이 매수한 사람이 이 피해자 소유의 소독시설을 통과해서 자기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닌 피해자 소유 땅을 통과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 자, 문제 23번이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휴대전화를 업주 몰래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PC방에 있는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는 누구 거죠? 이 손님 거죠. 손님 거고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PC방 주인이 관리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휴대전화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이 손님인 갑이 몰래 가져온 것은 타인 점유, 타인 소유를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된다. X. 그쵸? 자, 2번.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를 맡겼다 그랬어요. 맡겼다는 말은 위탁관계가 있는 거죠. 위탁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원이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튀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위탁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횡령죄가 되죠. 자, 3번. 자, 내연관계에 있던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그의 갑의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 그 자식들인 을병소유의 등기 권리증 등 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아파트에서 가져갔다 했습니다. 절도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도죄 안 되죠. 이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그 여자가 아파트에서 갑과 동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죠?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자기 점유입니다. 그렇죠? 사실상의 지배를 이 피고인이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자기 점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점유는 상속이 되지 않아요. 상속이 되지 않는다. 점유의 상속 이거는 안 된다. 이거 형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이 자기 점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점유가 아니죠. 따라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은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절도죄가 되려면 타인 점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점유라고 볼 수 있어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혹자는 그런 분도 있어요. 횡령죄는 안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횡령죄 여부는 검사 자체가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횡령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 제공한 자가, 그쵸? 그 동승용차를 취고했다고 했잖아요. 취고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반납했습니다. 그럼 죄가 안 됩니까? 우리 형법에 빠꾸 후진 없다 했어요. 취고하는 순간 바로 뭐가 됩니까? 절도죄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 그 윗줄에 결과적으로 뭐뭐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해야 되겠죠. X. 절도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자, 24번 가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 공갈적 판례죠. 자, 일회 선교했다는 거예요. 겁을 줘서 의뢰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일회 선교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선교가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죠? 공갈죄가 되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객체일 텐데 이 선교는 당연히 재물도 아닐 뿐더러 재산상 이익도 아니에요. 그렇죠? 즉 매음을 전제로 이 선교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5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매음을 전제로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재산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갈죄가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자, 2번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말은 위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와는 위탁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수탁자갑이 신탁받은 지분을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질 않아요. 왜? 위탁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 가보죠.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근데 국내산이 나오지 않고 중국산 부세 굴비 대용품으로 2만원짜리가 나왔어요. 2만원짜리가.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이게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메뉴판에 원산지가 국내산이다. 그러니까 법성포 굴비입니다. 법성포 굴비는 당시 시가가 20만원이 넘었어요. 20만원이 넘는 한 마리당 굴비 한 마리당 20만원이 넘어요. 우리가 명절 때 우리 백화점 가서 이제 명절 선물을 사잖아요. 사는데 법성콕 굴비 같은 경우는 몇 마리 갖다 놓고 100만원 넘어요. 엄청 비싸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법성콕 굴비 한 마리가 얼마라는 것을. 근데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해놓고 실제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중국산 부세 2만원짜리 한 마리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손님이 이 주인장 사기치네? 라고 해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사기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게 기망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야 되잖아요. 상대방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홍어 좋아하시나? 홍어? 저 흑산도 홍어 있잖아요. 그렇죠? 흑산도 홍어 그게 한 마리당 얼마인지 아시죠? 최하 50만원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 쪽 인근에 이 홍어라고 하는 그 상품을 시장 가면 많이 있거든요. 시장 가서 홍어라는 거 보면 얼마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야 저거 흑산 홍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외제품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뭐 가게 주인이 뭐 이건 흑산도 홍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걸 얘기해야 사기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법성국 분리 할 마리가 얼만데 그게 어떻게 반찬으로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가 안 돼요. 판례가 그렇게 봤습니다. 4번 가볼게요. 자,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했다는 말은 입금이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취득으로 봐요.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땡땡 이것은 기수단 말이에요. 기수.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입금이 취소가 되어서 인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입금되는 순간 이게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 기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린 겁니다. 25번 가볼게요. 자, 사기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기죄 처분행위라는 판례가 얼마 전에 최신 판례로 나온 거 아시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때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처분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2번. 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을 교부받았다 했어요. 자, 이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친 사람인데요.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사기죄가 안 되나?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면해요. 면한답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피해자가 이 등기 인감증명하고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을 줄 때 이 피해자는 처분 의사가 없다는 거야. 내가 니한테 땅을 팔아먹겠다. 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죄에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인 처분 의사가 반드시 필요해야지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처분 의사, 처분 결과, 그쵸? 이런 처분 의사라든지 처분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3번 보시면 사기도 간접 사기 되죠. 그쵸? 간접 사기 되고 간접 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하더라도 사기죄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접정범의 의사 실현 수단으로서 지위를 가질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될 뿐이지 도구로 이용된 사기죄는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틀렸어요. 자, 4번을 보시면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익에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 주인이 이 부분은 뭐다? 처분 의사가 없는 거야. 처분 의사가 없고 결국 처분행위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처분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했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신용카드 범죄 관련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절취한 타인의 카드잖아요. 현금을 인출했어요. 현금은 재물이죠. 재물을 인출했다. 자, 그랬을 때 컴사가 됩니까? 컴사 안 되죠. 컴사가 되려면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 되어야 컴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재물이 객체이기 때문에 컴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절취한 타인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되는 거죠? 컴사가 되는 거죠.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죠. 자기 카드니까.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자기가 인출한 겁니다. 이것은 절도가 안 돼요. 그렇죠? 절도가 되지 않고 뭐밖에 안 된다? 그래요. 컴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강취한 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을 속여서 물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죄가 됩니까? 자기가 아닌 절도 강도로 습득한 카드를 갖고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가게 종업원을 속여서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게 종업원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둘이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절취한 사람이 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승인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거래가 종결됐어요. 그렇죠?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됐어요. 자, 그랬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미수가 됩니까? 미수가 안 되죠. 왜 미수가 안 될까요? 미수 처벌정이 없어요.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요. 제시.
카드를 제시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교부했을 때 요 일련의 절차, 제시, 서명, 교부라는 일련의 절차가 있을 때 요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요때 착수. 제시할 때 이 부정사용제의 실행의 착수입니다. 실행의 착수. 그리고 서명하고 교부까지 나아갔을 때 요때 뭐가 돼요? 요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아시겠죠? 자, 제시했고 서명을 했고 교부를 못했어요. 또 제시만 했고 그 다음 걸 못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뭐가 됩니까?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가 되지만 이 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따라서 이때는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죠. 27번 가볼게요. 자, 공갈접 파트인데요. 예고 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공갈행위가 안 돼요. 예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예고주 효력밖에 없어요. 예고주 효력은 효력도 아니에요. 효력도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법이 없어지기 전에 옛날 판례인데 어쨌든 이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것은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아서 공갈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운전사를 때리고 도주한 사건 아시죠? 그렇죠? 공갈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운전사에게는 택시요금을 면제해주는 처분행위가 없어요. 처분의사도 없고 처분행위도 없어요. 그래서 택시요금을 면제하겠다는 처분의사도 없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택시요금 지급 채무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래서 공갈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도망갔다면 폭행죄로 될 수 있을 뿐이지 공갈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납품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곳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잠깐만요. 여기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채권자죠? 갑운영의 회사. 회사가 바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돈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물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중단하겠다고 협박해서 물품 대금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아무리 권리제를 할지라도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 받아가면 조각됩니까? 조각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공갈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내겠고 뭐 기다려달라고 하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야, 그렇지? 민사소송 제기하면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뭐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자에 있는 의사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래,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때 상대방이 피해자와 똑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삼각공갈 되잖아요. 삼각공갈. 그 다음 반드시 피해자의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네요. 자, 2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은 누구 거가 됩니까? 상대방이 영업자 소유가 됩니다. 영업자 소유가 돼요. 그렇죠? 영업자가 영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거가 됩니까? 영업자 소유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업자 소유인 돈을 자기 개인 용도에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횡령되지 않는 이유가 뭐다? 땡땡땡. 영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자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라 그랬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불법 원인 급여물이죠. 불법 원인 급여물인 거예요. 따라서 이 원인 급여물을 여기 임의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횡령이 되지 않는 거죠. 3번 대표자 갑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은 이사가 있어요. 정지 가처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는 직무를 못해요. 정지 가처분 법원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빨리 소송을 다퉈서 이걸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업무 복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표자 갑이 이 소송 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쓸 돈을 쓴 거예요. 당연히 쓸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것은 횡령이 됩니다. 끊고 맞죠? 여기까지. 자, 이와 같은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보관된 금전이라 할지라도 그 보관 도중에 그 목적이나 용도가 소멸됐습니다.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위탁자 있죠.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돈은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의 소유. 그래서 위탁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탁자가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썼을 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아시겠죠? 보관 관계 자체는 소멸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수탁자가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4번에 틀렸어요. 29번 가볼게요. 자, 배임죄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배임죄 판례에서 배임죄는 위헌범이란 거 아시죠? 횡령죄나 배임죄는 위헌범이에요. 이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을 말할까 구체적 위험을 말할까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는 구체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번 배임죄가 성립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 대물변제 이약 사건 아시죠? 이때 대물변제죠. 대물변제가 뭐예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면 다른 물건으로 갚겠다는 게 대물변제야. 아시겠죠? 다른 물건으로 갚겠다. 다른 물건이 뭔데? 부동산 있잖아. 부동산.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못 갚으면 1억을 못 갚으면 다른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1억에 해당되는 그 이상의 가치로 갚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뭐로 갚을까? 저 땅을 갚을까? 저기 있는 건물로 갚을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로 갚을까? 이 대물 변제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 사무라는 게 자기 사무. 타인 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 사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물 변제하기로 한 그 땅이나 건물을 딴 곳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사무를 어긴 것이지 타인 사무를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대물 변제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 사무다.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계약에서 양도에 나왔네요. 이때 양도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자기 사무예요. 자기 사무. 그래서 이걸 안 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X. 타인 사무를 어긴 게 아니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작물죄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 판례 많이 봤죠? 그렇죠? 보수를 줄 테니까 물건을 대신 구입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건네받았다고 한다면 작물 보관죄가 돼요. 작물 취득죄 안 돼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점유 이전 플러스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이 되어야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점유 이전만 있는 것이지 처분권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취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 될 뿐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3번
자, 갑이 대표이사인데요.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멋대로 을에게 주식 매각 대금죄로 처분했다는 거야. 그러면 처분하는 순간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임의소비잖아. 임의소비. 임의소비니까 이 자체가 바로 횡령이 되는 거야. 횡령. 근데 이 자체가 바로 작물이 작물. 작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넘어갔지? 그러면 이 자체가 작물 취득이 되는 거야. 작물 취득. 아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답이 2번입니다. 3번 중개하면 알선책 기수가 돼버리죠. 알선책 기수 시기는 알선시입니다. 알선시. 그 알선시가 바로 중개시죠. 자,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스가 뭔지 알죠? 리스라고 하는 것이 LEASE 임대입니다. 임대. 그쵸? 임대입니다. 자,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보관자가 되는 보관자. 그쵸? 이 차가 리스 기간 동안 여러분 리스차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리스차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경비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세금 문제. 근데 리스차를 이용하게 되면 리스료비가 한 달에 나가는 리스료비가 나중에 그 돈을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좀 깎아질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고요. 또 뭐가 있지? 그 렌트카도 마찬가지죠. 렌트카가 더 절세 효과가 좋은데 렌트카도 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실용주의잖아. 실용주의. 그래서 뭐 하허호 이런 번호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리스 계약이 그래서 리스 이용자들이 좀 많아요. 자,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그 리스 기간 중에 그쵸? 내 차 아니죠? 내 차 아니에요. 난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점유자일 뿐입니다. 리스 기간 중에 지 멋대로 차량을 멋대로 처분하게 되면 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는 거.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누구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 횡령 이퀄 작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퀄 이게 작물이 된다고.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처분한 차량을 수입한 사람 있죠? 수입한 사람. 이 수입한 사람 뭐가 됩니까?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1번 손괴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거나 문서이거나 특수매체 기록을 말합니다. 행위태양은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이죠. 법조문 그대로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자, 이 손괴죄는요. 친족 상도례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쵸? 강도죄하고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형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3번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할 정도이면 됩니다. 동그라미. 자, 비어있는 아파트도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안 된다 X. 자, 타 기관에 접수된 자기명의 문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 기관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타인성이 있는 거예요. 타인성. 그러니까 자기명이든 타인명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 옳은 것은 3개니까 지금 문제가 뭐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